안녕하세요. 사연 시내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3세 여자입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30대 후반이었던 4년쯤 전입니다. 당시에 저는 경기 신도시 지역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이었고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 오던 손님이었어요. 남편은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종종 제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저희 성격에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핑계로 제 식당에 자주 들러 저와 안면을 트고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동갑으로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순수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느꼈고 비혼주의자였던 제 마음을 움직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 부자로 오남을 두셨는데 남편은 둘째 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비 시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한석이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맞으려고 여태 혼자 있었나 보네. 내가 우리 둘째만 장가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노래를 불렀더니만 다 때가 있나 보다.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형제들 중에 저희 남편만 결혼을 안 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이쪽은 우리 첫째 며느리 결혼하면 이제 서로 동서지간 될 테니 미리 인사도 할 겸 오늘 식사 준비도 돕겠다고 이렇게 왔지 뭐야.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나도 도련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모두들 먼저 식사부터 하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만 차리면 돼. 수정이는 오늘 처음 온 손님이니 앉아 있어라. 첫째랑 나랑 차릴 테니. 에이, 뭐 앞으로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패밀리인데 뭐가 손님이에요, 어머님. 예비 동서 우리 패밀리 집안 분위기도 익힐 겸 나하고 어머님 도와주세요. 좀 헬프 좀 부탁해요. 오케이? 남편한테 익히들어 제 손윗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대면한 동서의 행동에서 저는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작정했네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가 그리 달갑지는 않았지만 초면부터 기싸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날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까지 딱히 다시 동서를 대면할 일은 없었고요. 저와 남편은 우리 나이도 있고 해서 상견례며 예식이며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한동안 지방에 가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하던 한식당을 닫고 서울 용산 쪽에서 새로운 식당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인천에서 한평생 사신 분들이고 저희 부부랑 막내 아들 부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모두 인천에 살고 계세요. 특히 시아주버니는 시부모님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죠. 우리 부부는 결혼 후에 남편은 주중에는 지방에 가 있고 저는 저대로 새로 오픈한 식당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 생신을 몇 주 앞둔 때였는데 맏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결혼하고 우리 집안 사람으로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 알려주려고 전화했는데 우리는 명절이나 부모님 벌스데이나 기념일 때마다 아들들 5명의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거든. 내가 비용 걷어서 4시간 써가며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뭐 동서는 편할 거예요. 돈만 내면 되니까. 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비용은 며느리들 단톡방으로 알려줄 테니까 계좌로 보내면 되고. 오케이?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근히 기선제압하려 하더니 이제는 반반 치킨도 아닌데 반말 존댓말 반반씩 하대요.
저는 손윗동서가 저보다 6살이나 어려서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말하는 폼새가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불쾌했다고나 할까요? 동서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나이 많은 손윗동서라고 했어도 불쾌했을 거라는 거죠. 하여튼 전화를 끊고는 일로 바빠 한참 후에 확인해보니 동서는 통화 중에 말한 대로 비용을 나누어 내자며 단톡을 보냈더군요. 그런데 비용이 예상을 넘어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많이 바쁘기도 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 준비한다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보내주고 말았죠. 동서가 어머님 생신 준비 비용이라고 4명의 며느리들한테 요구한 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해보니 일반 서민의 생일 잔치라고 하기에는 많이 과해 보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부모님께서는 은퇴하시기 전까지 평생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자영업으로 모은 돈으로 인천 지역에 자그마한 빌딩을 두어 채 소유하고 계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는 했지만 평생의 습관이 몸에 배어 아주 검소한 분들이셨죠. 한편 시아주버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맞동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보다 그들 부부에게는 이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텐데 라고 생각이 돼서 의아했죠. 그런데 몇 주 후에 어머님 생신 전날이었는데 맞동서가 또 단톡을 보냈더라고요.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내가 재료는 모두 사다 준비해 놓았네. 셋째, 넷째는 집도 가깝고 하니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와줘. 같이 음식해야 하니까. 둘째, 다섯째는 서울에서 오느라 좀 시간 걸리겠지만 가능한 일찍 오도록.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일정에 지장 없도록. 오케이? 저한테 몇 주 전에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돈 걷어서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저는 돈만 내면 돼서 편할 거라더니 이제는 가급적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라네요. 뭐 올 사람 수만 해도 가족들, 아이들과 손님들까지 하면 20명도 훌쩍 넘는 규모가 큰 모임이니 와서 도우라는 거에 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금은보화 생신상을 차리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생신 당일날 하루 정도 도와주실 분 몇 분 써도 될 정도로 돈을 걷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동서들은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듯이 알겠다고 답을 보냅니다. 저는 그 다음날 식당에 오전에 나가서 제 손과 결정이 필요한 일만 대충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맡겨놓고서는 바로 시아주버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손 아랫동서 3명이 이미 와서 모두들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동서는 요리학원 원장님인 듯 입으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제일 늦게 왔네. 이쪽으로 앉아. 안 그래도 동그랑땡 할 사람 필요했는데 잘 됐다. 아주 굿이야, 굿. 저는 그날 오전에 식당에 일찍 나가 미리 재워둔 갈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동그랑땡이요? 알겠어요. 이쪽으로 주세요, 동서. 아,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재워둔 갈비예요. 이따가 손님들 모두 도착들 하시면 구우면 될 것 같아요. 동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나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동서 하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나 할 법한 행동을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오, 노노. 안 그래? 동서가 뭐야. 손윗동서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오케이? 맞동서는 순간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혀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라. 무슨 동그랑땡 이렇게 커. 너무 빅이야, 빅. 쌍스럽게, 조금만 작게, 스몰하게 만들어봐. 오케이? 참, 그리고 내가 영문학과를 다녀서 나도 모르게 말 중간중간 영어가 튀어나오거든. 내가 조심하는데도 습관이 돼서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익숙하지만 자네는 잘 모를 테니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어머, 제가 동서라고 불러서 엄청 큰 실례를 했나 보네요. 형님 미안해요. 동그랑땡은 요리학원에서 사용하는 크기예요. 업장에서도 다 이렇게 만드는데요. 아, 내가 보니까 형님이 입이 좀 작네. 이게 표준 사이즈니까 입 작은 형님이 반 잘라 드셔.
제가 이렇게 받아치며 일부러 보란 듯이 깔깔거리자 나머지 세 동서들도 키득키득 웃습니다. 맞동서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고요. 어찌저찌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저녁에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퇴근하고 온 아들들과 지방에서 반차 내고 올라온 저희 남편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죠. 저녁 식사를 흡족하게 하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음식들 차리느라고 첫째 너무 애썼어. 둘째 갈비도 잘 먹었다. 고마워. 어머님,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음식 재료 준비로 형님도 애쓰셨지만 우리 아래 동서들도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애썼어요. 그날 보니 맞동서가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맞동서가 음식 준비 다 해놓으니 나머지 동서들은 시간 맞추어 나타나 음식이나 먹으며 즐긴다 오해하시는 듯해서 저는 한마디 말을 보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맞동서는 이 말에 저를 슬쩍 흘겨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우 어머님, 오늘은 바빠서 동서가 가져온 갈비 드셨지만 다음번엔 제가 갈비 직접 재서 해드릴게요. 식당 음식이 뭐 다 그렇죠. MSG에 미원 범벅에 아주 몸에 우리 바디에 안 좋아요. 노굿이야 노굿. 저는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좀 전에 한 말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대꾸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너무 맛있게 먹었다. 물론 첫째가 다음에 또 해주면 고맙고. 가족들은 식사를 다 하고 각자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 둘러앉았어요. 맞동서는 포장된 큰 상자를 어머니께 드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 검소하신 거는 세상이 다 알지만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명품 가방도 들고 하시라고 루비통 핸드백 준비해봤어요. 요즘 나온 어머니들께 어울리는 신상품이에요. 신상품, 브랜드 뉴. 아유 세상에나, 첫째가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니 내가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그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궁금함에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아까 보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첫째가 매번 신경 써준다고? 어머님 생신마다 동서가 많이 챙기나 봐. 형수가 엄마한테 참 잘해. 매번 건강식품이며 엄마 꼭 필요한 물건이며 옷이며 얼마나 신경 쓴다고. 어머님께 잘하는 거는 칭찬에 마땅하죠. 그런데 좀 의아한 거는 아주버님 외벌이 월급 뻔하고 애들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할까? 글쎄, 그것까지는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알뜰해서 그런 거 아닐까? 형수가 얼마나 알뜰하다고. 저는 대답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긴 시간 함께한 동서는 알뜰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4명의 동서들 들으라고 허세를 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4사람 옆에를 요리학원 원장님이 수강생 음식 검사하듯이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점씩 맛도 보면서 동서가 한 얘기는 이랬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어떻게 키우냐에 달려있어. 나는 애들 물, 월어도 아무거나 허투루 안 준다고. 꼭 애비약만 준다고. 왜 그 말도 안 되게 비싼 프랑스에서 몸소 배나 비행기 타고 건너온 생수 있잖아요. 에비앙 생수요. 동서는 아이들한테 이 물만 먹인다는 거였죠. 또 넷째 동서와 맏동서가 하는 대화 좀 들어보세요. 형님은 집에서 평소에도 그렇게 홈드레스 입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왔다고 예의 갖추신 건가? 그런데 드레스가 특이하고 예뻐요. 온라인 쇼핑몰 어디 이용하세요? 우리도 좀 알려줘요. 동서, 내가 옷걸이가 좋아서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 아무 데서나 옷 안 사. 내가 취향이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특이하고 유니크하면서 엘레강스한 거 좋아하잖아. 주로 백화점에서 사. 믿을만하고 교환 환불 잘 되고 그래서. 오케이? 아, 그러시구나.
근데 백화점 옷 너무 비싸서 나는 차라리 비싼 옷 하나 사서 맨날 그것만 입느니 온라인에서 가격도 맞고 모양 예쁜 거 여러 개 사서 돌려 입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 다 자기 상황에 맞춰 사는 거지 뭐. 나는 백화점에서 여러 개 사서 돌려 입어. 저도 동서가 본인 돈으로 백화점에서 옷 사 입고 프랑스에서 온 에비앙물 마시고 하는 거 간섭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머님 생신날 내 아들들에게 걷어간 그 거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였어요. 그날의 상차림은 그다지 특별하다거나 호텔급으로 고급지다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맞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나는 무엇이든 계산이 깔끔한 게 좋아서 묻는 건데요. 어머님 생신 때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함께 충당한 비용 가운데 얼마가 남았는지는 최소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동서, 어머님 생신 때 비용 좀 낸 게 그리도 아까워? 뭘 그걸 가지고 그리도 답답하게 일일이 따지고 그러나. 나는 어머님 생신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하느라 애쓴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할 일보다 더했다고 생각해. 자네들한테 일일이 비용 보고하고 할 의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남은 돈도 없거니와 내가 뭐 가계부 쓰듯이 영수증 모아본 거는 아니지만 그날 동서도 와봐서 알겠지만 거둔 금액 남을 거 없이 얼마나 내가 알차게 차렸나. 안 그래?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아버님 생신 때는 제 식당에서 하는 걸로 하죠. 저는 돈 걷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부담하고 할 테니 그리 알고 있으세요. 자네도 참 쓸데없는 고집이 있네. 식당 일 하느라 고되고 바쁠 텐데 뭐 그리 무리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돈만 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모시려면 최소한 좀 격조 있는 호텔이나 인테리어도 잘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모셔야지. 자네 그때 갈비 해온 거 보니까 겨우 동네 백반집이나 운영하는 듯한데 그렇게 기사식당 같은 식당에서 시아버님 생신잔치가 웬 말이야. 아버님이 기사식당에서 식사하고 싶겠냐고. 팩트가 그렇잖아. 안 그래? 오케이? 글쎄요. 형님한테 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던데요. 꼭두 새벽부터 동서들 오라가라 하면서 어머님 생신 때도 보니까 음식은 아랫동서들이 다 하더만요. 그리고 형님, 내가 운영하는 식당 안 와봤잖아요. 백반집인지 기사식당인지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갈비에 미원 넣는 거 봤냐고요. 내가 그때 준비해간 갈비 사과랑 배에 키위 갈아 넣고 숙성시켜서 그만 나는 거라고 하면 형님 할 말 있냐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그렇게 미리부터 손님 맞도록 집 청소 다 해놓고 음식 재료 다 사다 놓은 건 왜 생각을 안 하나 그래. 자네 보면 볼수록 별로야. 윗사람이 나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것도 맘에 안 들고. 나는 형님 맘에 들고 싶어 결혼한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뇨? 언제 형님이 나를 거둬줬는데요. 그리고 혼자 미리 집안 청소하고 미리 음식 재료 사다 놓고 하는 거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쉬세요. 그리 노여워하면서 생색내고 열 올리지 말고. 알겠죠, 형님? 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뭐라 할 말은 마땅히 없지. 화는 가득 올라와 어쩔 줄 모르는 동서의 얼굴이 상상이 되더군요. 동서는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맞동서는 아무래도 명절이나 가족들 기념일 때마다 집을 제공하고 음식 재료 사다 놓는다는 명목하에 굳은 일은 다른 동서들한테 모두 시키면서 동생들이 부담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본인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 생신 때 돈을 걷지 말자 하니 매우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하여튼 이 일이 있고 몇 개월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와서는 말하더군요.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들 다 오라고 부르시더니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건물 한 채를 조만간 정리하시겠다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형이 늘 그랬었거든. 자기 회사는 정년 보장되는 회사라 정년 퇴직할 때까지 걱정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건지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 뭐라도 해야 하나 하려나 봐. 아버지는 형이랑 형수가 집안일에 늘 마주로 앞장서서 애쓴다고 이번 기회에 건물 명의 넘겨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네. 우리 동생 4명은 모두 그러라 했지 뭐. 저는 시부모님께서 당신들 돈으로 첫째 아들을 도와주고 싶으시다는데 공연히 제가 뭐라 할 위치도 아니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기는 했지만 어쩐지 이 또한 맞동서가 그린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너무도 고생하시며 모은 돈으로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남편에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명의가 아주버님에게 넘어간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유용하게 쓰여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는 동서한테 미리 얘기한 대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모두 오시라 초대했고 식당 한켠에 있는 귀빈룸 중 하나는 그날 저녁 내내 비워두어 가족들이 외부에 방해 없이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한정식 식당으로 이태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님 타겟은 주로 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한정식을 소개하고 싶은 한국분들과 외국인이 함께 오는 그룹입니다. 마침내 식사 약속 시간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이 웅성거리면서 함께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눈이 휘둥그레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규모가 좀 큰데요. 어머머, 뭐가 이렇게 으리으리해. 여기 아무래도 아닌가 봐. 그러니 첫째야? 아, 형님,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둘째 형님이 보내준 식당 이름이 같은데요. 제가 안쪽에 있다가 얼른 나가 맞이했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 안쪽에 룸으로 들어가세요. 방 비워두었어요. 맞동서는 저를 보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놀란 기색을 안 내려는 듯 눈동자만 이쪽 저쪽으로 굴리면서 인테리어를 둘러보면서 제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왔죠. 둘째야, 덕분에 이런 데를 다 와보네. 이렇게 근사하고 규모도 크게 한정식당을 하는 줄은 몰랐네. 인테리어도 너무 근사하다 얘. 어머님 아버님 진작에 모셨어야 했는데 그러네요. 아니야. 아휴, 너무 훌륭해. 기분 좋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맞동서는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한지 아주 정열적인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저와 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조금 더 그대로 두었다가는 벌떡 일어나 저를 한 대 칠 것 같은 링 위에 올라선 권투 선수 눈빛 말이에요. 결혼의 여태까지 시부모님 생신 때 모든 칭찬은 본인 몫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그 칭찬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시기심으로 아주 열불이 나나 봅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식당에서 가장 고급 코스 정식으로 가족분들 모두 대접해 드렸고요. 웃고 떠들며 음식을 한참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저를 찾았죠. 제가 나가보니 외국인 한 명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무슨 일인가 궁금해 저를 따라 나온 어머님께서 옆에 서 있는 맞동서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첫째야, 네가 영문학과를 다녀서 영어를 좀 잘하니? 한번 영어로 쌀라 해서 혼줄 좀 내줘봐 얼른. 동서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려는 듯 패기 있게 외국인에게 다가가더군요. 뭐 외국인과 싸움도 하려는지 양손은 허리춤을 떡하니 움켜쥐고 말이죠. Here? No. Okay? You bad guy. Here, restaurant. You eat. No. Okay? 이제 맞동서는 양손을 가슴팍에 대고 엑스맨인 듯 X자를 해가며 손발짓 모두 동원해가며 무언가를 말하려 아주 세상 열심이었습니다. 뭐 대충 보아하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가서 말했죠. Hey, I heard you didn't wanna eat here, but just wanna stay.
You are not supposed to do that here. I respectfully ask you to leave right away, please. Or I'll have to call the police, okay? I'm not joking. 당장 나가지 않으면 진짜 경찰을 부르겠다는 저의 말에 외국인은 천천히 일어나 욕을 짓거리며 나가더라고요. 그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뒤를 돌아보니 창피함으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질투의 화신 맞동서는 얼빠진 듯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 옆에 시어머님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보고 계시네요. 어머, 둘째야, 너도 영문학과 다녔니? 어쩜 그리 영어를 잘하니? 아니요, 어머님. 전 경영학과 다녔어요. 미국에서요. 전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선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지만 결국은 제 사업이 해보고 싶어 요리 자격증 취득부터 시작해 요식업 창업을 한 거였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모두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맞동서는 아주 질투심으로 열불이 난 얼굴로 이제 대놓고 저와 남편 저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대요. 저를 슬쩍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는 웃음을 짓더니 뜬금없이 어제 본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어제 TV 보는데 요즘 주말 부부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속도 좋으신 우리 어머님. 당신 아들 부부 흉보는 건지 눈치도 못 채시고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 뭐 아무래도 주중에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주말 부부가 그렇게 여자나 남자나 현지 배우자 다 따로 있고 결국은 이혼도 많이 한다죠. 그래, 우리 동창 중에 한 명도 남편이랑 10년 이상 주말 부부였는데 바람난 걸 나중에 한 거야. 그래갖고 오랫동안 바람 피워갖고 이혼했잖아. 그렇다니까요. 뭐 다 돈 때문에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밀어난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또 돈이 뭐라고요. 뭐 사업 잘 되고 하면 뭐해요. 사실 또 여자는 자식 낳아보고 엄마가 돼봐야 진정한 여자로 사는 거죠. 나이 먹어 임신 못해서 애 없이 사는 것도 참 비참한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 정말 왜 이럽니까? 아주 입만 열면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요. 안 그래도 당시에 난임으로 겉으로는 티도 못 내고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는데 동서는 제 가장 아픈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푹 찌른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더군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를 꺼내 동서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름 보니까 형님이 아까 화장실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형님 거 맞죠? 어? 이게 왜 거기 있었지? 동서는 갑작스러운 제 공격에 몹시 당황하며 제가 건넨 카드 명세서를 급히 접어서 가방에 넣더군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첫째야, 조심해라. 어쩌다가 그런 걸 화장실에다 흘리고 나왔어 그래. 요즘 정신이 좀 없나 보다 얘야. 형님, 저 아까 화장실 안쪽 칸에서 볼일 보다가 들었는데 제3금융권하고 통화하시던데 요즘 돈이 좀 급하셨나 봐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급한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어머님, 아버님도 계신데 왜 시비야 여기서? 오해하시겠어. 뭘 오해하세요. 나는 내기로 들은 거에서 더하거나 빼는 거 일도 없는데요. 명세서 보니까 지난달 신용카드 대금 4천만 원 나왔던데 명품 브랜드에서 긁은 거 쭉 있던데 그거 못 내서 재산금융권에까지 돈 빌렸나 보죠? 아까 듣자 하니 2주 후에는 무조건 갚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기나 봐요? 아니지. 2주 후면 아버님 건물 명의 아주버님한테 넘겨주신다고 한 시점인데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자네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리 우스워 보여? 나 망신 주자는 거야? 정말 사악하다, 동서. 사악해요? 누가요? 제가요? 설마 제가 형님보다 더 사악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입만 열면 저한테 망신 주려고 시작한 게 누군데요? 주말 부부는 문제가 많다고요? 애 없이 사는 건 비참한 거라고요?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은 돈만 알고 미련하다고요? 말해보세요. 뜬금없이 아버님 생신상 앞에서 그런 얘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말해봐요.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 1인당 수백씩 걷어가서 남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왜 말을 못해요? 말해봐요, 어서. 동서는 제가 설마 이렇게까지 가족들 모두 있는 데서 까발릴 줄은 몰랐던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누나를 굴리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빛이 은하수를 가르는 속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고요. 아버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야, 너 첫째 말해봐. 이게 사실이야? 너 회사 그만두고 뭐라도 하려면 돈 필요하다더니 그게 아니라 애미가 사채빚 져서 그거 갚아야 해서 돈 필요한 거였어? 그리고 엄마 생일날 수백씩 걷다니 그건 또 뭔 얘기야. 그 돈 걷어서 애미 너 혹시 개인적으로 썼냐? 나 참 할 말이 없다. 어머님은 어지러우신 듯 한참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 외벌이 하는데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고 나한테 자주 선물까지 하는 며느리를 단 한 번도 의심조차 안 하고 받고 좋아만 했던 게 미안해. 애미 너 왜 그래?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무슨 생일날 수백만 원을 걷어. 그럼 다 합쳐 1,000만 원도 넘는데 내가 무슨 이건희야 아니면 내가 이재용이야. 생일하는데 1,000만 원을 쓰게. 너 왜 그래 정말. 남은 돈은 또 애미 네가 썼다고? 응? 마동서는 이제 아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식당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더군요. 또 그 와중에 남은 돈은 네가 썼냐는 어머님 질문에 고개는 끄덕이면서 말이죠. 남은 돈은 본인이 썼다는 대답인가 봐요. 저는 마음이 좀 진정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아버님 생신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일어나서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기쁘고 축하드려야 할 자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요. 아니다 얘야. 죄송할 거 없다. 이건 오늘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첫째 잘 들어라. 건물 명의 넘겨주기로 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렇게 그날 아버님 생신은 불미스럽게 지나갔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식사랑 디저트까지 모두 드실 때까지는 아버님 어머님 모두 매우 행복해 하셨다는 거에 저 스스로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맛동서는 더 이상 여왕벌 행세하려는 노력은 그만두었고요. 그래도 뻔뻔한 것은 여전해서 저보고 본인이 영어가 좀 되니 제 식당의 매니저로 취업 좀 하자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엔가 일자리를 구해 허드렛 일을 하며 수억의 빚을 갚고 있답니다. 그 이듬해 시부모님 생신 때에는 아예 내놓고 본인은 거지 아니냐며 선물은커녕 빈손만 펼쳐 보이면서 춤추듯이 흔들고 있더군요. 저희 남편은 그 사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40대 초중반의 늦은 나이에 임신하여 이제 2달 후면 예쁜 공주님을 만날 생각에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시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연 시네